안녕하세요, 썽튜브입니다. 자, 오늘 벌써 이렇게 루마퓨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들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어렵지 않게 잘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괜찮았죠? 오늘 영상도 어렵지 않게 전달하려고 잘 준비를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루마퓨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선 루마퓨전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프로젝트 생성하기 알고 계시죠? 자, 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레이어의 개념과 컷 편집하는 방법 배워봤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레이어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편집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서류 가방에 들어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클립을 하나 불러서 레이어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키보드로 이렇게 두 손, 한 손, 두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치는 영상인데 임의로 제가 세 클립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세 클립으로 나눴고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핀치 줌으로 좌우로 확대를 해줘도 되지만 편집을 하다 보면은 편집을 하는 중에 팔 각도를 생각해 보면은 위아래로 핀치 줌을 하는 게 편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위아래로 핀치 줌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화면에 더블 클릭하면은 한눈에 다 들어오게 축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잘 활용하시면은 매우 편리합니다. 자, 지금 이 세 클립을 가지고 왔는데 서류 가방을 열어보면은 활성화가 다 안 되어 있어요. 클립을 하나 선택해주면은 모든 버튼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자, 정보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정보를 눌러보면은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클립의 길이, 동영상, 해상도, 오디오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생성 날짜와 시간, 촬영한 카메라, 위치 정보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펜 모양으로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아래쪽에 노트 추가라고 되어 있는 곳에 펜을 눌러보면은 노트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을 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두 손으로 키보드 치는 장면이라고 입력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두 손으로 키보드 치는 장면이라고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설명은 지금 보시는 정보 화면을 눌렀을 때만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클립에 노트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펜 모양을 눌러볼게요. 자, 이거는 클립 이름을 정해줄 수 있는데 두 손 키보드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손 키보드라고 여기 입력이 되면서 동시에 클립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굉장히 많은 클립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름을 입력해주면은 한눈에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클립 태그를 바꿔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클립들이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클립 태그를 바꿔주면은 클립이 보여지는 색깔이 바뀌어요. 굉장히 많은 클립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클립 태그를 이용하면은 쉽게 원하는 클립을 표시해둘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슬립 기능입니다. 자, 우선 제가 클립을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클립 대체하기 기능을 알려드릴 건데 영상 클립이 하나 있는데 이 영상 클립에 선택된 구간이 전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중에서 우편함 앞에까지만 영상을 쓰고 싶어서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줬어요. 자, 이 클립을 가지고 와볼 거예요. 가지고 오면은 지금 선택된 구간만 가지고 올 수 있죠. 여기 중간에 있는 클립하고 한번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오기를 해서 클립을 놓을 위치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클립 위에 겹치면은 분홍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분홍색으로 바뀌게 해놓은 상태에서 놓으면 타임라인 시간 유지, 새 클립 시간 사용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기존의 클립이 3초고 위에 올린 클립이 11초이기 때문에 시간이 달라서 지금 가지고 온 클립을 기존에 있던 클립의 시간만큼만 사용하면서 대체를 할지 아니면 가지고 온 클립의 시간을 통째로 다 사용하면서 대체할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시간 유지 눌러볼게요. 타자 치는 클립이 분명히 대체가 되긴 했는데 11초짜리 클립이 3초만 남아있죠. 이번에는 새 클립 시간 사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대체가 되긴 했는데 11초가 그대로 다 들어가면서 대체가 되었어요. 자, 여기서 슬립 기능을 알려드릴 거예요. 슬립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클립을 선택하고 슬립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구간을 지정해주는 화면과 비슷한 화면이 나오는데 차이점은 지정한 구간의 시간은 변경할 수 없고요. 대신 구간을 변경해줄 수가 있어요. 구간의 시작과 끝을 정하는 버튼을 눌러도 구간의 길이는 변하지 않고
구간의 위치만 바뀝니다. 이쪽으로 옮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키보드를 치고 11초짜리 클립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영상이 바뀌었고 다시 키보드 치는 화면이 나오죠. 이 슬릭 기능은 영상의 길이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영상의 내용을 같은 클립 내에서 앞뒤로 바꿔줄 때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다음은 복제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제 기능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 복제 기능입니다. 눌러볼게요. 예, 정확하게 똑같은 클립이 하나 더 생성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복제 기능은 분리 기능이랑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분리 기능은 영상 소스와 음성 소스를 분리하는 기능이에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음성 소스가 음성 레이어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원본 영상에는 볼륨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 하얀색 선이 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영상에는 소리가 없고 음성 클립이 이쪽으로 빠져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따가 편집 기능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음성이 분리된 클립을 선택하고 편집 기능을 눌러보겠습니다. 음성 부분을 보시면은 볼륨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을 키우는 것도 가능해요.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클립을 복제한 다음에 음성으로 넣고 클립의 볼륨을 최소로 줄이는 것과 어떤 클립을 분리하는 것은 완전히 동일한 기능입니다. 이 분리 기능을 이용하면은 원본 영상을 음성과 따로 다른 레이어에 위치를 시키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오디오 믹서 기능으로 레이어별로 음성을 관리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참고로 분리 버튼을 눌러서 분리된 이 음성 클립을 위쪽으로 올려주면은 영상 클립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복제와 분리 버튼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 해제 기능을 설명을 드릴 건데 하얀색 선으로 두 클립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클립은 항상 영상 레이어의 첫 번째 레이어가 메인 클립이고 그 위아래로 있는 클립들은 모두 다 종속적인 클립입니다. 자, 메인 클립을 이렇게 들고 옮기면은 종속적인 클립들은 같이 따라다닙니다. 자, 위쪽에 영상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메인 클립을 이동시키면은 종속적인 클립들을 같이 이동시켜야 됩니다. 종속적인 클립을 이동시킨다고 메인 클립이 이동되진 않죠. 종속적인 클립들이 지금 따라다니는 이유가 이쪽에 하얀색 선으로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인데 이 링크 해제 버튼을 눌러서 하얀색 선을 없애주면은 메인 클립만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메인 클립을 옮기면은 뒤쪽에 있는 클립들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빈자리를 채우잖아요. 이 경우에 편집 모드를 바꿔주시면은 메인 클립을 옮겨서 빈자리가 생겨도 뒤에 있는 클립들이 앞으로 당겨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편집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프리셋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 프리셋은 편집, 클립 버튼과 같이 3개를 묶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먼저 편집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클립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인데 크게는 프레임 및 맞춤, 속도 및 뒤로 돌리기, 오디오, 컬러 및 효과 이렇게 4가지 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먼저 프레임 및 맞춤을 보시면은 클립이 화면 사이즈에 맞지 않을 때 바꿔줄 수 있는 4가지 모드가 있고 클립을 자를 수 있는 여러가지 옵션이 있어요. 모서리를 다듬는 것도 가능하고 코너 반지름을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X축 위치를 옮겨줄 수도 있고 Y축 위치를 옮겨줄 수도 있고 X축으로의 크기, Y축으로의 크기를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변경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옵션들이 바뀌었을 때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투명도를 조절하는 버튼도 있네요. 이 버튼은 좌우를 반전하는 버튼이고 이 버튼은 왼쪽으로 90도씩 회전을 시키는 버튼입니다.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데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요. 속도 및 뒤로 돌리기로 가보면은 기본 속도는 1배속으로 되어 있고 6배속까지 빠르게 할 수도 있고 240분의 1배속까지 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현재 클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드려야 돼요. 잘라놓은 일부 클립이 아니고 전체 클립을 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또 다시 읽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적용시키면은 영상이 리버스 돼서 재생됩니다. 오디오 피치 관리가 있는데 재생 속도를 2배속, 3배속, 4배속으로 빠르게 할수록 점점 더 목소리가 헬륨가스를 먹은 것처럼
높게 나오잖아요. 오디오 피치 관리를 눌러주면은 2배속까지는 정상적인 목소리로 나올 수 있게 보정을 해줍니다. 오디오 탭을 보면은 여러가지 음성 필터들이 있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있네요. 마지막으로 컬러 및 효과 탭에는 여러가지 변경해줄 수 있는 프리셋하고 러츠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물방울 모양에서 뿌옇게 블러 처리하는 거 많이 쓰고요. 원상복귀 할 땐 여기 휴지통을 눌러서 지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회오리 모양을 눌러보면은 모자이크 가장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설정값을 변경해 줄 수도 있고요. 휴지통을 누르면은 없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기능을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프레임 및 맞춤으로 가서 카메라로 줌을 당기는 것 같은 효과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클립에 처음으로 가서 줌을 시작하고 싶은 부분에 인디케이터를 위치시켜두고 크기 및 위치라는 버튼을 눌러서 시작점을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를 조절해서 마치 카메라로 줌을 당기는 것처럼 크기를 크게 조절해 볼게요. 위치도 좀 바꿔주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점이 생성되면서 이 설정값들이 이 점에 입력이 됩니다. 설정값을 변경해 준다면 이 점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다시 인디케이터를 넘겨서 이 지점에서 원래의 값으로 변경을 해주면 다시 저장이 되죠. 이 점의 값들을 수정하고 싶다면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옮긴 다음에 점의 값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이 있는데 점과 점의 설정값들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면서 그 설정값이 일정한 속도로 변화되어서 다음 점의 설정값으로 변경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점으로 갈 때도 두 번째 설정값에서 세 번째 설정값으로 일정한 속도로 변경되면서 갑니다. 이 상태에서 값들을 더 추가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 자리에다가 회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줄여 볼게요. 자, 이런 값을 넣었다고 했을 때 다시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찍힌 점들을 취소하려면은 점을 눌러서 X 버튼을 눌러주면 점이 하나씩 지워집니다. 자, 방금 같은 기능은 오디오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인디케이터를 제일 처음으로 놓고 볼륨을 가장 낮춘 다음에 시작점을 찍어주고 중간에서 볼륨을 초기 값으로 설정을 해주고 점이 찍혔죠. 볼륨 곡선을 보면은 바닥에서 올라가서 유지되는 걸로 보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버튼을 하나 설명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크기와 위치를 변경해서 마치 줌이 된 것처럼 영상을 제작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자, 이 값들을 다른 클립에도 모두 적용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프리셋을 키보드 줌인이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면은 여기 별 모양의 키보드 줌인이라는 프리셋이 저장됐습니다. 방금 두 번째 클립에 프리셋을 변경해 준 건데 세 번째 클립에도 같은 값으로 변경을 해주고 싶다고 할 때 프리셋 버튼을 눌러서 프레임 탭에 가보면은 키보드 줌인이라는 프리셋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네, 바로 편집 화면에서 저장을 했던 것과 같은 값으로 적용이 되었죠. 이 프리셋 버튼은 방금처럼 저장해 놓은 사용자 효과를 빠르게 불러올 수도 있고 이미 제공되는 프리셋들을 특별한 변경 없이 적용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클립 버튼을 눌러보면은 복사 버튼만 활성화되어 있어요. 복사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다시 클립 버튼을 눌러보면은 모든 버튼들이 다 활성화되었습니다. 근데 붙여넣기를 붙어넣기라고 오타를 저도 방금 봤습니다. 이 클립이 가지고 있는 속성값만 복사를 한 거예요. 워드나 한글에 보면은 텍스트에 속성만 복사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글꼴이나 글씨 색깔, 글씨 크기 그런 것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클립에 속성만 복사한 건데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값들만 골라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 지금 이 아이콘들이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그림은 편집에서 프레임 및 맞춤과 모양이 같죠. 두 번째 그림은 편집 탭에서 찾을 수는 없는데 프레임 및 맞춤 기능 안에 있는 투명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네, 맞습니다. 오디오 탭을 말하는 거고 네 번째는 컬러 및 효과 안에 있는
색상 탭을 말하는 거예요. 5번째는 컬러 및 효과 탭을 말하는 거고요. 프리셋과 클립의 기능들은 편집에도 다 들어있는 기능이지만 이 편집으로 어떤 클립의 한 작업들을 다른 많은 클립에서 똑같이 하려고 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들이 프리셋과 클립 기능입니다. 네, 자 여러분 열심히 준비한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아마 모르고 계셨던 부분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영상, 마음에 드는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